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급수 강의 준사급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준사급 한자 지능의 책의 첫 번째 과를 하는데요. 20자 정도 하겠습니다. 보통 영상보다 조금 길어요.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한자부터 보시면 갑가자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한자 보세요. 앞에 있는 한자가 부스로 사람인이고 뒤에 있는 한자는 장사할 고라는 한자입니다. 장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에요. 그래서 부스에서 조개패가 들어가면 돈을 상징합니다. 부스 강의 꼭 보고 제 이 급수 강의를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그 장사하는 물건에 뭐를 정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갑가라고 읽고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뭐 가격, 정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한자 보시면 더할까? 앞에 힘력과 입구인데요. 입구는 말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 입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힘껏 해요. 힘껏 힘주어서 강조해서 여러 번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좀 많이 더 하더라 해서 더하다 플러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말을 하되 힘써 말을 많이 하더라 더하더라 해서 더할까 이렇게 풀이한다고 합니다. 지금 두 자를 설명했는데요. 한자는 부수와 부수가 결합해서 한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14자의 부수 영상 꼭 보고 급수 강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뿔각은 뿔의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뿔을 제가 잘 그리진 않지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뿔각자는 수학 용어에서 우리가 각도기 할 때 쓰는 각 90도냐 180도냐 할 때 쓰는 각자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달감자를 보시면 우리 혀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입이 있으면 입에서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 치면 이 혀 끝부분, 이 끝부분을 상징하는 한자를 써서 단맛을 느끼는 혀 모양에서 달감인데 우리가 감언이설이다. 어떤 달콤한 술을 감주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달감은 혀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낱개자를 보시면 앞에 사람인이 붙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굳을 고자인데요. 조만간에 8번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 굳다라는 말은 성곽 모양을 본뜨서 이 뒤에 있는 한자 단단한 고체 물건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단한 물건들을 셀 때 개수를 낱개, 개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낱개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성질, 그러면 개성이다, 개인이다 이럴 때 쓰는 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더하기 굳을고 사람들이 단단한 물건들을 낱개라고 표현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가별경자가 조금 애매하면서도 중요하니까 보시는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물줄기경이라는 한자예요. 물줄기경 이 가운데 잘 보시면 내천 모양의 변형자가 들어가서 이 모양이 들어가면 경자가 되는데 이런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이 아닌 같은 음을 대는 한자들은 또 제가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 경자는 좀 쓸모가 많은데 물줄기 경이라고도 하고 지하수 경이라고 해서 이 음이 들어가면 경자고요. 앞에 있는 한자는 수레차인데 이 수레차를 차로 보시면 안 되고 물레방앗간에 있는 큰 수레바퀴 모양의 물레방앗간 바퀴라고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물레방아에서 곡식을 빻아주는 것처럼 사람이 발과 손으로 곡식을 빻을 수 있지만 이 물레방아에 있는 수레를 돌려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으면 힘이 좀 덜 들어요. 그래서 그 바퀴를 물이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레방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레방아에 있는 수레바퀴를 물줄기가 돌렸더니
힘이 조금 들어요 해서 가벼울경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볍다라고 할 때 쓰고 무겁다라고 할 때는 중을 써서 경중이다라든지 가벼울 경자를 써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 할 때 쓰는 경자가 되겠고, 차 같은 경우도 약간 가벼우면 경차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바퀴 차, 이 수레 거차를 여기서는 물레방아에 있는 수레로 봅시다. 그다음 7번 철계자를 보시는데 계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돌아다니는 새를 철새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계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벼화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아들자예요. 그래서 벼가 다 익었을 때 가을 정도 추수될 때의 그 길이 많이 커봤자 1m 정도 되는데 아주 그 벼 크기만큼 다자란 벼 크기만큼 키가 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벼 키만큼 된 아들 막내다라고 해서 이 철개자는 막내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뜻이 있어서 막내개를 써서 보통 이 개자를 마지막이라는 말을 해서 이름자에 개자 들어가는 막내한테 뭐 개수기, 계자 이렇게 쓸 때 쓰는 한자이기도 하는데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막내라는 의미 어린 아이라는 의미에서 끝부분이다 해서 계절 끝, 계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서 철개라고도 쓰고 있고요. 이 자는 어떤 자와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위에 나무목이 쓰게 되면 오얏니자가 돼서 우리 성씨 이씨가 되죠. 오얏은 자두나무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나무목이냐 벼화냐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들꽃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꽃자가 발음을 주고 성곽을 잘 쌓아서 나라국자 테두리예요.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린 이건 애울이 둘러싸다라는 뜻을 한자를 갖고 있고 내 땅이라고 딱 성곽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고 튼튼해요. 그래서 성곽이 남아있다, 성곽이 튼튼하다, 굳다 해서 구들고가 되겠고요. 고체다, 고형이다 이렇게 단단한 거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9번째 구불곡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그린 한자인데 바구니를 그때 얘랑 좀 모양을 비슷하게 그리면 이렇게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손잡이 이렇게 그려서 이런 바구니가 자 대나무 가지를 굽혀서 만든 바구니인데 얘는 구불고기라고 해서 굽어져 있다로 쓰긴 하지만 발전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말미암을 유자니까 하나 더 하면 구불곡, 안 하면 말미암을 유가 되고요. 이 구불곡자는 작곡곡, 악곡곡, 음악곡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작곡가, 작사가 할 때 쓰는 악곡할 때 곡자니까 음악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인데 10번째 한자인데 매길괄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말씀원이고 뒤에 있는 한자가 열매과 결과과라는 한자예요. 왜 열매과냐면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라는 뜻이에요. 결과물. 말씀원이 들어가면 공부와 관련된 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과 열매를 써서 말, 열매, 결과. 그래서 어떤 공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결과를 내는 모습에서 우리가 매길과 점수를 매기다 어떤 과정이다 할 때 쓰는 교육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외 수업 받다 할 때 쓰는 과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공부, 뒤에 결과, 공부의 결과를 매기다 해서 매길과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자 할 거예요. 지금 10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한자를 좀 보시면 11번째 한자는 섬도인데요. 제가 비슷한 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조 더하기 매산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쉬어가려고 하는 산이 뭐냐? 그러면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섬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움직일 동도 앞에 무거울 중자와 힘력이 결합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힘을 들여서 만졌더니 그 무거운 것이 조금이라도 많이라도 움직이더라 해서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힘을 강조해서
무거운 것을 힘써서 건드렸더니 움직여다 해서 움직일 동,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13번 떨어질 낙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풀이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물 이름 락이라는 한자예요. 풀초 더하기 물 이름 락.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풀꽃잎이나 잎사귀나 꽃잎이 흘러내리다라는 표현을 떨어질 낙이라고 하는데, 이 떨어질 낙자의 다른 뜻이 마을낙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마을을 부락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이제 마을낙에서 떼지어 있다라는 뜻 때문에 어떤 습지에서 야생화 굴락지가 발견되었다 할 때처럼 어떤 떼지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여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14번째 찰랭자를 보시면 앞에 얼음 상징하는 한자 이수변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한자는 명령할 영자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은 근데 군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할 때 아주 간결하고 사납게 매섭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다. 그래서 차가운 명령, 차가운 얼음, 명령 같은 물 해서 찰랭, 냉장고 냉자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두량자는 천칭저울을 그린 한자인데요. 저울 모양을 보시면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울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저울대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저울 있잖아요. 이게 저울 접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양쪽에 있는 저울을 두량, 두 개 접시 있는 저울 모양을 그려서 두량인데, 이 두량자는 나중에 우리 돈 양양 한 푼 양자 할 때 쓰는 그 한자로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저울 모양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6번째 헤아릴 양을 보시는데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마을리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무거울 중자에 위에 있는 한자는 나릴이 아니라 말할 왈자여서 얼만큼 무게가 나가는지 무거운지 말을 해주더라 해서 저울줄 해서 이야기해준다는 표현에서 헤아려주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걸 도량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양을 재는 것을 헤아릴 양, 저울 눈금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재서 말을 해주다 해서 헤아릴 양인데, 17번도 헤아릴 요가 돼서 앞에는 쌀미고 뒤에는 말두라는 부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 돼, 한말, 두말 할 때 쓰는 그 그릇 모양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앞에 쌀을 한말, 두말, 헤아리다 해서 헤아릴 요자인데, 잘 보시면 위에 있는 헤아릴 양과 헤아릴 요가 똑같이 헤아리다지만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16번에 있는 헤아릴 양자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렇죠. 도량, 어떤 무게 단위를 통일하는 거라면 이 헤아릴 요자는 값을 따지는 거예요. 가격을 헤아리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오면 유료, 돈을 내고 오지 않으면 무료 할 때 쓰는 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18번째 흐를 요자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양수 흐를 요자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 한자는 아들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해여서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머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들이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흐르는 피와 양수를 생각해서 양수류라고도 하는 한자예요. 양수가 물수를 붙여서 그렇게 물과 양수가 흘러내리다 해서 흐를 요자고, 물이 흐르다거나 뭔가 흘러갈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자를 뒤집어 놓은 자가 좀 종종 나오고, 우리 기를 육자에서 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기 나올 때 흐르는 양수에 앞에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흐르고 있다 해서 흐를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9번째하고 20번째는 같이 할게요. 아랫부분에 조개패가 똑같이 들어가서 하나는 사는 거고 하나는 파는 건데 돈이 다 필요한 행위고요. 위에 있는 한자는 그물망자가 돼서 내가 물건을 다 사서 그물망, 시장 바구니나 어떤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다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온다는 행위가 되겠고, 물건을 판다는 행위는 위에다가 선비사를 넣었지만 얘는 선비사가 아니라 원래 날출자에서 온 한자에서 물건을 출하해온 사람을 상징해요. 물건을 출하, 내었다, 물건을 가져왔던 사람은 파는 사람이어서 팔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합니다 할 때 쓸 때 매자는 어떤 걸 앞에다 쓸까요?
똑같은 한글 매매지만 보통 팔매를 앞에 쓰고 뒤에 살매를 써서 매매합니다, 집 매매합니다, 물건 매매합니다 할 때 팔매를 먼저 써서 매매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사다 팔다를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쓰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팔매에서 위에 있는 한자가 그 선비사자니까 선비사를 숫자 4라고 보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넉사처럼 비슷하니까 넉사를 4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니까 8로 외우자라고 재밌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려우면 위에 뭐가 달리면, 물건 가져오면 파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와 사 쓰면서 사가 있으니까 8이니까 팔매 이렇게 외워도 좀 재밌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매와 팔매를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사급 한자 1과에 나오는 한자 20개를 배웠고요. 한 과당 40자씩 나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 과씩 마무리를 드릴게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고요. 한자를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다 보면 제 영상을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했고요. 여러분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꼭 문제 풀어봐서 여러분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